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제가 많이 바쁘네요. 저는 앱을 개발한 개발자인 동시에 나름 작지만 괜찮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다들 집에서 뭘 하는 게 더 많아져서 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여기에 와서 썰들을 풀고 있는 걸 듣다가 한번 썰을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사연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회사 대표이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예요. 제가 굳이 용돈을 주지 않아도 두 분이서 알아서 노후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휴가 나오면 어디 여행 같은 데 보내주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의사인 부모님이 계시지만 저는 예전부터 여자치고 컴퓨터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고 덕분에 부모님한테 상당히 많은 등짝 스매싱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나마 고등학교 때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자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좋은 대학의 소프트웨어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나름 괜찮은 성적을 맞추고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더 높은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워낙에 다들 경력을 원해서 경력을 쌓는다 생각하고 회사를 다니게 되었어요. 야근이 맨날 있지만 저녁은 제공해주고 나름 복지도 괜찮아서 개발자의 운명이 그런 거다 하며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있는데 판사이고 그 부인이 되는 사람이 검사이신데 거기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마땅한 신부감이 없다고 하소연해서 널 소개했단다. 일단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니? 아버지의 말에 저도 언젠간 남자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알겠다고 말했어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러 명과의 연애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알겠지만 공학 쪽은 여자가 더 적고 그래서 연애를 하기에는 쉬웠는데 점점 과제니 프로젝트니 하며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와 만나서 연애하면서 결혼하는 게 나쁘지 않아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약속 장소에서 저는 남편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서로 웃으며 하하호호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직업이 뭐냐는 남편의 말에 저는 회사 다니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말하니까 아하 그냥 나부랭이 직업이군요. 이 말을 들으니 너무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변호사라고 그렇게 따지는 건지 너무나도 건방지고 자만심에 빠지는 저 남편이 너무나도 미워 보였어요. 진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나 하며 이때부터 이혼 징조가 보였어요. 그럼에도 결혼을 강행하게 된 건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워낙에 서로 잘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서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절 안 좋게 보는 남편인데 연애는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어요. 사실상 약혼이었지만 연애한다고 어디 놀러가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기껏해야 같이 밥 먹는 정도였어요. 친구들도 이걸 보고 진짜 결혼이 가능하긴 하냐고 묻고 그랬어요.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아무리 남편이 변호사라고 니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진짜 변호사가 그 사람뿐이냐? 가뜩이나 요즘 연예인들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고 그러는데 정말 그래도 괜찮아? 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친구 하나하나가 맞는 말이었고 저는 그렇게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상견례 때도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좋아하셨지만 저와 남편은 늘 불편했고요. 혼수 준비, 집은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다 해주신다지만 그래서인지 그만큼 남편과 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정을 쌓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는데 당연하겠지만 같은 집에 살지만 처음부터 각방을 썼었고 나중에 남편은 여기에 모자랐는지 아예 사무실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요지는 자기가 요즘 법정 소송건들이 자주 와서 그런다고 하는데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하고 같이 밥 먹는 게 고역이라서 사무실에 잔다고 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설령 바람을 핀다 해도 저는 그러려니 하며 넘어갈 정도로 마음에서 비운 지 오래였어요. 애초에 날 무시하고 나하고 밥 먹을 때 늘 정숙하지 못하다. 대체 부모님은 의사인데 왜 못됐냐 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무시를 당할 바엔 차라리 혼자서 조용히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친구들하고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다가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 싸구려 여자는 언젠가는 버릴 거고 난 잘난 여자를 만나고 싶어. 진짜 내가 저런 년이랑 같이 다니면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 나 알잖아. 나 로스쿨에서 진짜 잘 나가는 거. 그런 내가 급이 좀 있는 애로 맞춰야 살지 않겠냐? 그때 그거 듣고 하마터면 울 뻔했는지 저는 거기서 집이 일이 있다며 급히 나가본다며 말을 하고 집에 가서 엉엉 울었어요. 그 뒤로도 친구랑 대화하는데 남편이 제가 너무 싫다고 차라리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변호사라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면 되는지, 그 덕분인지 제가 들은 바로는 의뢰인들한테도 굉장히 악평이 잦아해서 그쪽으로는 웬만해서는 의뢰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변호사인데도 돈은 저보다 못 벌고 그랬어요. 진짜 어디서 허세가 가득한지 그로 인해 서로 싸우게 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시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위자료까지는 안 바라고 합의로 이혼을 맺었고,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몰아세웠다며 미안해하고 그랬어요. 한동안 이혼의 충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그럴 때였어요. 다시 회사 취직하기도 그렇고, 그동안 일을 한 거 경험으로 앱을 개발하면 어떨까 해서 혼자서 알바를 하며 개발을 했고, 그것이 성공을 해서 그와 관련 회사를 만들게 되었어요. 회사 때 제가 여러 일들을 한 적이 있어서 수월했고, 그렇게 저는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누구지 하고 봤는데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잘 지냈냐며 말을 하는데, 그동안 사람을 무시하느라 잘 지내라는 말은커녕 오히려 인사를 하는 게 양반인 사람이 왜 저러는지 참 신기했어요. 물론 왜 왔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없다가 그것이 없으면 오는 게 일상이잖아요. 자기 돈이 부족한데 그래도 나랑 결혼한 인연도 있는데, 변호사인 양반이 돈을 달라고 하니 진짜 사람은 태어나고 볼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날 무시하다가 이러니까 너무 우습더라고요. 언제는 날 무시했잖아. 상스럽다고.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도움을? 그 잘난 변호사는 어디 가고 변호사 돈 번다며. 뭐 나보다 월급이 적지만 그래도 그걸로 먹고 살면 되지. 상스러운 나한테 돈을 빌리는 이유가 뭐야? 그러자 남편이 말하는데, 자기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랑 사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시부모님을 현혹해서 재산 일부를 자기 명의로 바꾸었고, 시부모님이 의심을 하니까 그걸 다 몰래 팔아서 외국으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노후 재산 대부분을 다 날려서 시부모님과 남편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시부모님 근황을 들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돈을 안 벌리니까 변호사 자격 같은 거 팔다가 걸려서 감옥에 갈 처지에 놓이자 시부모님은 남편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며 손절했다고 해요. 뭐 자기 사무실도 경매에 팔려갔고,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워낙 악평이 자자해서 동료들과 선배들, 후배들한테도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 돈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돈을 돌려주겠나요? 당연히 거절을 했고, 거절을 하면서 잠시 선물이 있다고 말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남편을 집 문 앞에서 만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김치를 꺼내서 싸대기를 때리며, 넌 김치가 하찮다고 안 먹잖아. 근데 김치 같은 나에게 뭐? 당장 꺼져. 그 뒤로 여기저기 하소연을 하며 돈을 달라는 남편은 아무도 주지 않자 결국은 지방으로 내려가서 현재 공사판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언제는 변호사라고 좋아하더니 남편이 하도 허세를 부리고 그래서 명품 자켓이니 그런 걸 많이 챙기는데, 돈을 못 벌면서 그렇게 펑펑 쓰니 결국은 로스쿨 나와서 막노동을 하는 아주 고급진 인부가 되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잘해준다고 하며, 비록 그 사기꾼 여자한테 거의 재산을 잃었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작은 건물 한 채를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 땅이 크게 올라서 그 건물도 자연스레 올라가고, 덕분에 저는 한순간 건물주가 되어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역시나 사람은 아무리 천하게 보여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릴 때 컴퓨터를 좋아하고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진 게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네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사치를 부리지 않고 낡고 오래된 핸드백을 들고 다니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잘 나가도 결국은 겸손해야 하는 게 국룰이죠.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이 닥쳐오면 남편처럼 홀라당 망하는 거니까요. 뭐 남편은 지금도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여전히 저는 무시하고 있고, 자꾸 오니까 현재 스토커로 신고하며 저한테 접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약혼자가 생겼는데, 비록 남편보다 비교해서 못생겼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고, 회사 내에서 프로젝트를 잘 끝내기로 유명했거든요. 딱 봐도 연애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은데 뭐 어때요? 착하면 그만이잖아요. 괜히 잘난 사람 만나다가 고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편이 낫잖아요. 그렇게 저는 행복하게 먹고 살 만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여나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복수를 하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히 계세요.